안녕하십니까.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향후 5년 우리나라를 정말 잘 과거를 좀 아름답게 정리하고 미래를 정말 희망차게 잘 이끌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우리 기고만장 기자실 시청자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간절하게 전해드립니다. 자, 기고만장 기자실의 오늘의 헤드라인은 그거죠. 이제 앞으로 지난 1년 넘게 아주 난리를 쳤던 정치 투기주, 이제는 이 박근혜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영영 이별하시라, 이런 헤드라인을 개별적으로 뽑아서 또 전달해 드립니다. 자, 스튜디오에는 우리 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팀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11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전 행사 끝나고 이제 취임 이제 공식 행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좀 뭐 바람이랄까 어떻습니까? 좀 뭐 어떤 생각하시는 바가? 사실은 듣기 나름이시겠지만 사실은 네. 저는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경제나 금융시장에는 가장 좋다. 그러니까 뭐 잘 돌아가고 있으니까는 정부가 개입 안 한다 의미도 될 수 있겠지만은 네. 뭐 이렇게 뭐 어떤 뭐 부실, 부정, 부패 이런 거야 뭐 정부가 잘 감독을 해줬으면 좋겠지만 실물 경기가 어떻게 돌아가는데 정부가 또 갑자기 또 어떨 땐 좀 이렇게 으쌰으쌰 너무 또 진작을 하고 또 어떨 땐 너무 또 긴축을 하고 이게 그렇죠. 박자가 잘 맞으면요 최고지만 사실은 엇박자가 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제와 그 금융은 뭐 정부 이렇게 감시 감독만 잘 해주고 가만히 두는 게 가장 좋다 해서 사실은 역대 정부나 뭐 요번에 이제 새로 취임하시는 분이나 시장을 이렇게 관망하는 게 좋지 좀 뭐 의도적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렇죠. 뭔가 해보려고 하면 항상 나중에 가보면 뒤탈이 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우리 강현철 팀장께서는 그 자본시장이 갖고 있는, 우리나라 특히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죠. 바로 이 규제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시장은 시장 논리 그대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주변의 제도라든가 뭐 주변의 어떤 그 불건전 행위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비하고 단속하는데 좀 새 정부가 더욱더 치중하고 우리 시장은 시장의 논리로 자율적으로 잘 좀 굴러갈 수 있도록 옆에서 살짝살짝 좀 지원해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잠시 오늘 준비된 얘기 들어보고 바로 18대 대통령 취임 첫날 기고만장 기자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투자자분들 가장 관심 많은 게 뭐냐면,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어떤 그 경제 정책이 나오고, 또 그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까, 어떤 업종 산업이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또 어떤 주식들이 좀 이렇게 피해를 볼까, 아니면 좀 소외될까, 이런 것들이 참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취임 첫날에만큼 또 우리 강현철 팀장님께 어떤 새 정부 출범 이후 정책 관련주들 어떻게 좀 봐야 될 것인지, 대응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거 한번 좀 담백하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여러 가지 얘기들이 그동안에 인수위 때 많이 나왔습니다. 당선 이후부터 거의 한 2달 정도 이제 많이 나왔는데, 우리 팀장님 보시기에는 어떤 그 전반적인 그 규제 상황이라든가 어떻게 규제가 전개될지, 또 이에 따른 그 관련 업종들 영향 어떻게 좀 판단하고 계신지요?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작년까지 주식시장에서 떠돌았던 뭐 정책 테마주들은 좀 표현이 좀 과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잡주에 가까웠죠. 그러니까 뭐 누가 어디 회사 다녔대더라, 뭐 누구랑 뭐 친인척이었다더라, 사실 의미가 없는 거고요. 이제 올해 1월 달부터 이제 정부 각 부처하고 인수위하고 얘기를 했던 부분 중에서 연간으로 봤을 때 이제 정책 목표성이 맞춰주면서 상당히 좀 수혜가 나타날 수도 있어 보이는데, 한 이제 2달 정도 돼 가는데 한 2달 동안 인수위나 각 부처 내용을 정리를 해보니까 보고한 게 10개면 사실은 6개, 7개가 이게 좀 약간 수혜보다는 올해 약간 좀 이렇게 규제를 하려고 하는 내용들이 좀 많았다. 예를 들어 뭐 공정위나 방통위나 이런 쪽이 여러한 부분. 왜냐하면 요번에 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죠. 대기업들의 그 일감 몰아주기 규제하겠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의 어떤 그런 업종들을 좀 약간 육성이나 보호를 해주겠다. 이 두 문구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제 보고를 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이런 건 좀 맡겠습니다. 이런 건 앞으로 대기업들이 못하게 하겠습니다. 해서 오히려 2달 동안 봤더니 수혜는 사실은 별로 나온 게 없는 것 같고 규제가 좀 많이 노출이 돼 있는 것 같아서 투자자분들한테 이렇게 마음은 별로 안 들겠지만은 이런 거죠. 지금 요번에 이제 퇴임하신 이명박 대통령도 처음 취임했을 때 물가관리 종목이라고 열 몇 개를 딱 찍었더니 진짜 주가가 2년을 시장을 못 이겼던 흐름이 있어서 이번에도 일단은 그 규제를 한번 먼저 스크린을 하시고 아마 이제 아직 조직 개편이 안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 조직이 뭐 3월 초 정도에 마무리가 된다면 이번 주 정도에 마무리가 되겠죠. 바뀐 이제 부처가 빨라야 3월 중후반 돼서 그 어떤 그런 좀 더 이제 목적성을 둔 부양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막 그 돌아다니는 카더라 뉴저 또 뭐 벤처 출신 분이 장관이 돼서 뭐 어디가 좋을 거다라 이런 쪽은 너무 현혹될 필요는 아직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좀 구체적으로 그 아주 표도 잘 정리를 해주셨던데 그 업종별로 좀 그 정부 규제에 따라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어떤 좀 이 정부 내에 어떤 흐름이 예상되는지 한번 좀 차분히 한번 좀 짚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쭉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한 7개 산업이 정부의 어떤 그런 규제 측면에서 약간 좀 노출이 된 것 같고요. 각각의 이제 업종별로 좀 점검을 해봤더니 사실 규제가 있는데 다 나쁘지는 않았던 것 같고 의외로 제약은 규제가 원체 많았었는데 점차 이렇게 좀 벗어나는 부분. 반대로 이제 식약처 중심으로 해서 제약업을 좀 육성하려는 계획이기 때문에 제약업이 봤을 때는 이제 지금 규제라고 표현은 돼 있지만은 다음 달에 이제 우리 투자증권에서도 이제 수혜편을 하나 낼 예정인데 수혜 무조건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은 연간으로 계속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은행이 지난해 연말부터 주가가 굉장히 좋은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바젤3라고 그래서 은행들의 어떤 그런 자본 그 규제를 좀 하려고 했던 게 조금 지연된 부분 또 조만간 나오겠죠. 벌써 뭐 LTV 얘기가 나오는데 부동산 활성화 대책이 나오면은 이쪽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전체 7개 업종을 쭉 한번 봤는데 제약은행은 의외로 괜찮더라. 은행이 드디어. 네, 그렇죠. 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다음 달에 수혜편에서 한번 좀 더 집중 점검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중립이거나 다소 좀 부정적인 업종들. 근데 뭐 딱 와닿는 거는 이제 중립은 뭐 관심 없다니까 인터넷 게임이나 유통 정도는 뭐 중간 정도. 중립이에요? 조금 부정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솔직히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애널리스트가 중립이라고 하시면은 약간 중하가 깔려 있기 때문에 뭐 중립이라는 의미도 그렇게 좋지는 않을 텐데 다만 뭐 웹보드 게임 규제, 뭐 게임 그 중독을 위해서 뭐 셧다운제, 또 유통들은 뭐 할인점에 대한 그 뭐 주말에 쉴 거냐 안 쉴 거냐 이게 벌써 작년에 나온 악재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이미 한 대 두들겨 맞았기 때문에 뭐 더 이게 강화된다 하더라도 악재는 아닌 것 같다. 그럼 이제 진정으로 나쁜 건 뭐냐? 진정으로 나쁜 그렇죠. 거. 진정으로 나쁘다는 게 한 3개 정도 업종이 나올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주사. 여기가 온 동네 거 다 걸린 것 같습니다.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일감 몰아주기, 중소기업 적합 여기 다 걸려가지고 이쪽 업종이나 종목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통신주 요즘에 핫한데 여기가 아마 3월에 저게 나오겠죠. 그 가입비 폐지. 또 요즘에 또 열심히 공짜 폰 팔고 계셔서 한 대 더 맞게 생겨서 통신주 약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통신주는 뭐 전 정부에 이어서 이번 정부 때도 안 좋군요. 그렇죠. 면세업은 사실은 유통업 안에 들어가는 건데 면세업이 왜 저기 있냐면은 의외로 면세업이 연내에 기금 출연 가능성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요? 네, 저쪽 업종도 사실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서. 저 약간 좀 생소한 얘기네요, 저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같이 감안하신다면 지주, 통신, 면세 쪽은 현 정부 들어와서 어떤 그런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중립이거나 중립 이하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저기 SK의 그 통합 그 IT 회사죠, 그 CNC, SI 업체 최 회장님과 맞물려서 상당히 좀 눈에 띄는 측면이 부각되고 있네요. 약간 뭐 그 부분도 있고 두 가지 악재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내부 거래 비율이 좀 높다 보니까 워낙 높죠. 네, 높다 보니까는 요 이제 관련된 그 회사 또 지분율 이 부분이 정부의 어떤 그런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좀 들어가는 것 같고요. 나쁜 건 또 뭐냐면 이제 여기 이제 중고차 계열사가 하나 있죠, 엔카라고. 엔카. 이게 또 그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이 돼버렸어요.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대기업은 더 이상 못하게 한 거니까
일단은 기존 사업이 약간 내부 거래비율이 높은 거에 대한 악재가 하나 있고요. 신규로 이제 좀 해보려고 했던 중고차 사업이 이게 이제 2월 초에 발표가 됐었죠. 그 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이 돼버려갖고 이 대기업이 하기가 좀 어려워져서 네. 같이 감안한다면은 양쪽으로 좀 악재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삼성 SDS도 상장을 한다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약간 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여기도 이제 그룹 내 이제 매출 비중이 높은 대표적인 뭐 어떤 아주 그 SI 업체인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약업종, 상당히 정부 규제가 뭐 엄청나게 작년, 재작년 그렇죠. 셌잖아요. 뭐 정말 강제로 뭐 약값을 막 20%, 30% 떨어뜨린 대표적인 업종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뀔 것 같고 특히 이제 헬스케어라든가 이쪽은 또 이제 그 노령화 사회 이런 것도 맞물려 가지고 정부에서 집중적으로 육성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수혜되는 그 업종 종목으로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좀 파악을 좀 하고 계신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정부 수혜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제일 관심이 많은 게 저 미래창조과학기술부. 그렇죠. 과연 이 ICT 쪽에서 무엇을 육성해 줄 것인가. 그렇습니다.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건 아직 없고, 예.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반대로 이 제약 쪽이 상당히 이제 정책적인 목표성이 뚜렷한 걸로 보이는데요.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약업은 원래 두 군데에서 이렇게 관할을 받는데 하나는 식약청. 하나는 보건복지부.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별로 안 좋아하실 수는 있겠지만 제약업을 약간 규제하는 쪽, 그 약가를 인하해라 이런 거는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좀 많이 하고 제약업을 약간 좀 지원하거나 이렇게 육성하는 거는 식약청에서 많이 해왔는데 이번 조직 개편안에 식약청이 이제 처로 올라가는 그 약간 그 격상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이 야 처가 좋은 거냐 청이 좋은 거냐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청보다 처가 더 격상이 돼 있는 거라 예전에는 식약청하고 보건복지부가 힘이 좀 비슷했다면 한쪽이 약간 지원해주는 쪽에 힘이 조금 더 쏠렸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작년 10월 달부터 현재까지 정부에다 보고한 여러 가지 산업 중에서 유일하게 5개년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5개년이라는 게 딱 요번 대통령 딱 이번 대통령 때 임기 때. 근데 네. 뭐냐? 우리나라도 글로벌 제약회사하고 경쟁할 만한 회사를 좀 키우겠다. 근데 이게 무시할 수 없는 게 우리나라가 아시겠지만 고령화를 들어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제약업이 어느 정도 기반이 돼 주어야 향후 이런 부분이 좀 버팀목이 될 수 있는데 보통 제약주 그러면 우리가 다 알지만은 뭐 상위 기업들도 시가총액 100위가 잘 안 나올 정도로 작죠. 자잘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약간 육성책을 강하게 이끌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 의학 쪽이나 바이오 쪽이 의외로 상당히 좀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이오. 야, 정말 그 글로벌한 그 바이오 헬스케어 또는 제약사 또는 바이오 회사 아니면 헬스케어 회사 이런 회사들이 5년 안에 나올 수 있을 걸로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런 얘기가 한 10년 전에 비슷한 얘기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그때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왜 글로벌 금융회사하고 경쟁할 만한 은행이 없느냐. 네. 해가지고 뭘 했냐면 막 은행들을 결합을 시켜버렸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좀 빅4라고 돼가지고 요즘에는 사실 빅4가 주가는 재미없었지만 예전에 이렇게 막 결합을 하고 M&A 할 때는 주가가 엄청나게 좋았었던 거고 자, 정부가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하나 하신 거죠. 왜 우리는 이 고령화 사회에 들어가는데 글로벌 제약회사하고 경쟁할 만한 회사가 없느냐. 약을 죄다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아마 이제 덧셈을 하던 외국계하고 뭐 제휴를 하던 그죠? 여러 가지 의미에서의 다양한 그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겠어라기보다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이런 부분들은 정부가 목적성을 두면 어느 정도 육성이 된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쪽을 계속 집중적으로 더 파는 게 이번 수혜주 쪽에서는 상당히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약사들 그다음에 바이오 벤처에 대해서 이 정부가 지원하는 자금이 적지 않더라고요, 지금도. 근데 저희도 계산을 해봤더니 현재까지 나온 것만 1조 5천억. 네. 근데 여기에다 이제 5개년 계획이니까는 추가적으로 지원될 가능성도 있죠. 상당히 큰 막대한 자금이 이쪽으로 좀 지원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뭐 아직은 좀 섣부른 좀 궁금함, 좀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좀 그 우리 저 팀장님께서 보는 어떤 그 제약주, 바이오주 중에서 좀 그나마 좀 그 애널리스트 관점에서 볼 때 좀 얘기가 된다더라. 이런 거를 혹시 좀 뭐 고민해 보신 바가 있으신지요? 근데 이제 아직은 또 이게
딱 집어서는 말씀을 못 그러니까. 드리는 게 네. 식약처가 아직 안 됐죠. 아, 조직 개편이 안 끝났고 맞아, 끝났어. 바뀐 조직이 빠르면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5개년 계획을 할 건데 뭘 키울 것이냐.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의구심이 대충 왁구는 두 가지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일반 의약품 쪽에서 좀 키울 가능성. 키우고, 네. 또 반대로 이제 전문 의약품, 우리로 치면 이제 바이오 쪽에서 키울 바이오. 가능성. 그러니까 둘 중에 한쪽인 것 같은데 생각은 이거죠. 정부는 일반 의학 쪽을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저기 있는 상장에서 아무리 더 해봐야 그러니까. 외국계하고 경쟁할 수 있겠느냐. 안 되죠. 반대로 바이오 쪽은 또 우리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이렇게 글로벌리 좀 경쟁력은 있으니까 이쪽을 밀면은 좀 가능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은 정부는 지금 얘기한 게 글로벌 제약회사하고 경쟁할 만한 일반 의학 쪽을 얘기한 것 같은데 네. 과연 저쪽에서 합정 연행이나 M&A를 하더라도 과연 될까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계속 그 점검을 하고 있는데 빠르면 한 3월 중후반 정도에 일반 제약 쪽이냐 아니면 바이오 쪽이냐 요게 좀 판가름이 나면서 그 안에서 넘버원, 넘버2 쪽으로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작년, 재작년부터 이 바이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좀 가더라고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실체가 조금씩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제 뭐 향후 5년 안에 좀 글로벌하게 좀 히트를 칠 만한 그 신약들이 좀 나온다면 좀 얘기가 달라질 것 같아가지고 조금 미리 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좀 새 정부에서 많이 지원한다고 하니까 좀 팀장님 말씀대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빨리 속도를 빨리 해서 정말 은행업종 하면은 정말 정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이제 오늘 이제 퇴임식을 하는데 재임 기간 중에 가장 많이 이제 규제를 한 게 은행업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부동산 경기 펀더멘털하게 보면은 부동산 경기가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은행도 같이 안 좋다 이렇게도 얘기가 됐었는데 자 이제 좀 이게 같이 좀 맞물려서 좀 바뀌는 때가 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은행은 딱 두 가지 말씀을 네. 드릴 것 같은데 작년 연말부터 전 세계에서 가장 아웃퍼폼하는 업종 중에 하나다. 왜 그러냐? 지난 몇 년 동안 유럽이나 이런 쪽이 막 은행들 돈을 쪼다 보니까는 네. 은행들이 돈이 없어갖고 바젤 3 도입을 연기를 했죠. 그러니까 은행들에게 약간 뭐랄까 이게 좀 버퍼가 생겼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가장 좋은 건 뭐냐? 요즘에 해외 고객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건데 한국은 왜 부동산 안 살아나냐? 그러니까요. 슬슬 바닥권에 있는 것 같고 정부도 이제 대책을 좀 내놓는다면 더 나빠지기보다는 어쨌든 부동산 가격이 서서히 회복이 되겠죠. 야.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살아나면 건설보다 은행이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은 부동산이 살아나도 이게 또 국내 쪽은 잘 돼도 해외 수주가 안 되면 그러니까요. 아킬레스건이 되는 데 비해서 은행은 지난 몇 년 동안의 그 유럽발 리스크로 인한 규제가 완화되는 부분 또 몇 년 속썩였던 부동산 가격이 어쨌든 정책적이든 가격적이든 서서히 바닥권을 탈피하게 된다면은 가장 큰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은행주가 은근히 꼭 정부 정책이 아니더라도 네. 경기나 자산 가격의 흐름으로 본다면은 올해 연간으로 상당히 좋은 그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게 참 하나금융지주 차트 잠깐 보고 있는데 바닥에서는 좀 이제 벗어나고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지주, 은행 중에서는 우리 팀장님은 어느 지주를 좀 선호하는 편입니까?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종목군이 네.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룸이 좀 많고 네. 합병한 이후에 그 시너지가 서서히 야.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종목군 하나금융 쪽이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것 같고 의외로 그 지방에 있는 대구나 부산 쪽의 은행들도 어닝이나 어떤 그런 개선 속도가 상당히 좀 빠른 것 같습니다. 이 얘기는 왜 드리냐면 아시죠? 그 수도권 부동산은 아직 안 살아나는데 맞아. 지방 쪽이 지금 완연하게 살아나면서 그렇죠. 올해 지방은 지금 과열 얘기 나올 정도에서 그 비수도권 그 은행권들이 실적 개선과 자산 가격 상승에 일단 노출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이 첫날인데 정리가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앞으로 이제 방송할 때 큰 그림은 오늘 방송으로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너무너무 유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경제민주화는 살짝 빠졌지만 그래도 국민행복, 민생 안정, 중산층 보호, 서민경제 활성화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 할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면은 이 대기업 자기 계열사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오너의 아들 딸한테 그거 계열사 주고 거기다가 일감 몰아주고 요런 행태는 이제 앞으로 걸렸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상당히 이제 장기간
아마 그 감옥에서 고생을 해야 될 것 같은 정도로 지금 여론이 그렇고 실제로 이제 정부 측의 어떤 입장도 사실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지주사 아까 좀 이렇게 부정적이다 이렇게 좀 뽑아주셨거든요. 좀 어떻게 좀 지주사는 우리가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 어떤 그 재벌 오너들의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 계속 로비라든가 뭐 접촉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완화시킬 여러 가지 뭐 시도가 있을 거다 별별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습니까? 지주사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주사. 사실은 이제 지주사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몰아주기. 네. 주로 이제 뭐 자제분들이나 그죠? 뭐 손자 쪽에다 손자분들. 몰아주는 거 뭐 십수년간 해왔겠는데 네. 이쪽에 이제 상당히 좀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거에 집중 포커스가 맞춰진 것 같고 네. 현재 이제 공정위가 인수에다 보고한 거는 10대 그룹이면서 4대 업종인 경우는 그냥 계속 쳐다보겠다. 그럼 4대 업종이 뭐냐 이제 광고, 물류, 유통 그리고 SI라고 해서 이제 내부 전산 쪽. 그래서 이제 대부분 이제 이게 대기업 쪽에 맞았고 여기서 이제 뭐 지금 그룹이나 지금 종목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계속 쳐다만 보겠다는 거냐? 그게 아니고 내부 거래비율이 60% 그러니까 30%가 넘으면 올해부터 이제 시작인데요. 세금을 계속 때린다.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누가 내부 거래를 누구한테 몰아줬는지를 찾아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요. 그룹 안에서 내부 비율이 30%가 넘으면 이게 이제 되게 좀 복잡하긴 한데 뭐냐면 이제 회사가 이익이 났죠. 네. 내부 거래 비율이 30%가 넘는 거. 그럼 예를 들어 50%짜리다 하면은 50에서 30을 뺀 20%를 곱하고 거기다 또 3% 뺀 지분율을 또 곱해서 그만큼 그냥 매년 세금을 때려버리겠다. 야. 벌써 세 분이 100억대 세금을 올해 이제 처음으로 맞는데 한 번 맞고 끝이냐? 야. 낮출 때까지 계속 세금을 계속 주겠다는 거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시겠죠. 지분율을 낮추거나 아니면 이제 좀 몰아주기를 덜 하시다. 돌아가는 근데 뭐 지분율 낮춘다는 건 내가 회사에 넣는 거니까. 어렵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뭐 이제 어떤 그 뭐랄까 비중을 좀 낮춰야 되는데 분자를 낮추던가 뭐 M&A를 해서 분모를 좀 넓혀가지고 분자를 낮추던가.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야, 참 광고, 유통, 물류, SI 사실은 이게 대표적으로 이게 아드님, 따님, 그다음에 손녀, 손자. 요 대표적으로 이렇게 그동안에 회사를 엄청 많이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내부 거래하기 쉬운 업종이라고 이제 선택은 되어 있죠. 백화점 안에다가 빵집 열어줘가지고.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시면 이거 그런 부분이 있죠. 아니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죠? 네, 이런 거 쉽게 했었는데 과연 이거를 실질적으로 얼마나 좀 규제할 수 있을지 참 이것도 지켜봐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쪽에서 제가 볼 때는 그 경제민주화 아니겠지만 경제민주화 어떤 그 수혜 테마 이런 거 아마 좀 제가 볼 때는 강하게 뭐 연말에 좀 많이 움직였었는데 역시 좀 정권 초기부터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또 그 마지막으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통신 얘기는 저희들이 이제 계속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이 면세 얘기를 좀 한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듣고 싶긴 한데 여기에서 어떤 그 공공성이 대폭 강화되는 그런 그 세제라든가 뭐 이런 정책들이 좀 많이 구체화될 것으로 좀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요것도 이제 인수위에 보고가 됐는데 1월 달에 한 2개로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 뭐냐면 아시겠지만 이제 인천공항에 가시면 면세점이 2군데만 있으시잖아요. 지금 좀 겹치기도 하고. 근데 이게 중소기업 관세청에서 뭐라 했냐면은 앞으로 신규로 이 면세점 열 때는 중소기업을 일정 부분 할당하겠다. 왜냐면 그 왼쪽 오른쪽에 있는 그 2개,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호텔신라하고 롯데가 영위하는 사업이 점유율이 84%니까 너무 이거 둘이서 다 하는 거 아니냐 해서 이제 중소기업을 일정 부분 할당하기로 했고요. 이거야 뭐 장기적인 얘기인 거고 단기적인 얘기는 뭐냐 이제 우리나라의 특혜성 사업이라는 게 좀 있습니다. 뭐 경마, 로또, 뭐 카지노 이런 부분들은 보통 법인세도 내고 기금을 출연을 하는데 유일하게 면세업만 지금까지 기금을 안 내왔었는데 허가업 중에서 그래서 요게 연내 지금 기금 출연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을 예를 들어 1%를 낸다. 이게 매출로 내거든요. 이익으로 내는 게 아니고 매출로 1% 내면은 관련해서는 이익이 10%가 깨지는 구조여서 상당히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야, 이 면세업이 사실은 그동안에 말 그대로 로또 사업이다 이래가지고
서로 하시려고. 네, 호텔 신라하고 롯데의 그 따님, 그러니까 삼성과 롯데의 따님들께서 열심히 정말 박터지게 싸웠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분 하나 하면 또 이분도 하나 하시고 이렇게 네. 사이좋게 나눠 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여기다가 이제 중소기업들이 들어간다. 굉장히 안 좋은 뉴스가 이제 요즘에 갑자기 저 엔화 때문에 네. 일본인도 안 오는 데다가 그러니까요. 면접이 요즘 그렇게 잘 안 된답니다, 사실은 또. 근데 여기에 이제 정부가 기금을 일정 부분 출연시키는 쪽으로 네. 방향을 맞추고 있어서 이게 뭐 이익에서 뭐 1%이지만은 매출의 1%는 상당히 좀 크기 때문에 네. 연내 상당히 좀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야, 알겠습니다. 면세업.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인천공항 가면은 이제 그 어마어마한 그 큰 대형 면세점 말고 이제 그 옆에 작은 면세점들이 이제 네, 그렇죠. 많이 몇 개 생기겠네요. 그죠? 5년 안에. 네. 언제 생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참 재미난 얘기들을 지금 재미난다기보다는 우리 저 투자자분들이 이런 것들 꼭 알고 괜히 뭐 호텔 신라가 정말 그동안에 잘 올랐는데 앞으로도 좋다더라 해가지고 계속 들어갔다가는 5년 내내 좀 고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를 저희가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자본시장 규제라든가 자본시장 성장 정책. 대형 IB 육성도 역시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자본시장법이 아마 상반기 안에 이제 국회 통과할 수 있다라고 네. 얘기가 되고 있고 그러면 이쪽에서 뭐 그동안의 규제도 많이 있겠지만 또 상반기 안에 코넥스라고 해서 네. 코스닥 일단은 코스닥 아래에 두고 나중에 이제 법 통과되면 이제 별도로 분리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신성장 시장을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좀 큰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 이 자본시장 규제와 어떤 그 정책 이에 따른 어떤 그 변화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도 굉장히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서 뭔가 나올 것 같은데요. 뭐뭐 있느냐, 뭐 순환출자 얘기 있고, 뭐 네. 금산분리 있고, 금산분리. 요즘에 얘기하는 토빈세도 있고, 말씀하셨던 자통법이라 불리는 자본시장 통합법. 근데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자 이제 순환출자 물 건너 갔다. 이게 무슨 얘기냐? 기존에 뭐 삼성이나 현대차가 갖고 있었던 이 순환출자 해소는 현 정부는 신규만 제한하겠다. 네. 기존 다 인정해주겠다. 그냥 가라. 이렇게 돼버린가는 주식시장에서 이게 굉장히 좋은 스토리가 하나 없어져 버렸어요.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거. 신고만 제한하겠다고. 편하잖아요. 우리는 편한데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스토리가 하나 깨져 버려갖고 별로 재미는 없는 것 같고. 네. 토빈세 요즘에 유로존에서 도입한다고 이슈는 많이 됐는데 뭐 도입할 수는 있겠지만은 현재 저 부분은 그 시뮬레이션 용역이 안 됐기 때문에 연내 도입은 좀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순환출자나 토빈세는 연내 뭐 금융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반대로 이제 이런 거죠. 자통법. 자, 자본시장 통합법 올해 좀 통과되면은 뭐 요즘 힘든 이 증권 쪽이 좀 좋아지지 않겠느냐. 이게 벌써 몇 년째 질질 끌고 있는 법입니다. 근데 하나 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올해 7월 달부터 여기에 페이지 맨 위에 있죠. 양도차익 과세 대상 범위가 넓어집니다. 확대돼요, 저거. 네, 그러니까 저게 뭐냐면 예전에는 주식 3% 종목 100억 갖고 100억. 있는 분만 세금을 양도차익을 맞았었는데 이제는 2% 50억. 저게 처음 이제 이번에 적용이 되는데 네. 계속 낮아지겠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O하고 X가 같이 있는 거죠. 자본시장 통합법이라는 거를 통과시켜서 이게 금융회사를 좀 키워주려고 하는데 반대로 가뜩이나 거래 안 나오는데 또 세금을 더 때려가지고 저분들이 매매를 조금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자 하나는 픽스가 됐죠. 7월부터. 네. 자 나쁜 거는 먼저 있고 좋은 거는 아직은 시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정반합으로 본다면 일단은 기대치에 비해서는 오히려 좀 부정적인 부분이 먼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강현진님한테, 팀장님한테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